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배 자고 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21일 남았어요.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고 주요 후보들 3자 구도는 1번 기호 1번 2번 4번 3번 안 나왔어요. 이번에 정해졌고 대선 3주 남았는데 아직 저 김문수 후보 확정 이후에 여론조사 이거 확정이 진작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확정이 그냥 모두 잠든 후에 될 뻔해가지고 노래 좋은데요? 네, 좋죠. 예, 어제도 좋았어요. 자 후보 확정 이후에 여론조사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일단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렇죠. 뭐 이 수치가 대체로 지금의 판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자 3자 가장 대결이죠. 방금 전에 또 천하람 위원장이 와서 이준석 후보가 45%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될지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죠. 자 3자 대결 이재명 52.1%, 김문수 31.1, 이준석 6.3. 그렇죠. 52, 31.1, 6.3. 차례대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입니다. 자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6일부터 7일 자 무선 전화 가상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3자 대결 이재명 51, 김문수 30, 이준석 9.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소스와 SBS 방금 전에 갤럽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범위고요. 입소스가 SBS네요. SBS의 의뢰를 받아서 5일 6일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3자 대결 보면 이재명 49, 김문수 27, 이준석 6. 요건 조금 이제 앞 조사하고는 다른데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무응답을 빼고 실제 이제 투표 100%로 환산하면 이건 어디 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을 위한 수치입니다. 대략 이재명 55, 김문수 35. 그 다음에 이준석 10.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새 후보들 다 한 4, 5%씩 올려주셨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무응답자를 빠지니까. 빼고 이제 득표율을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 뭐 이제는 거의 뭐 득표가 아주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거니까. 그러면 네. 그 얘기시네요. 이제 당장 내일 오늘 선거가 있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죠. 무응답들도 응답을 한다고 치면 오늘 투표를 하면 그렇죠. 투표자만 보는 거니까. 이재명 존칭 빼고 합니다. 이재명 55, 김문수 35, 이준석 10 정도 나올 거다. 오늘 그렇죠. 투표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짧게 더 설명드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는 얼마나 지키느냐가 중요할 거고 김문수 후보는 이 단일화 파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쫓아가느냐가 중요할 거고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 표까지도 가져와서 본인이 10% 넘으면 선거 비용이 반만 보전돼요. 15%를 넘어서야 100% 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40%나 45%는 이제 당에서 목표일 테고 일단 15%를 넘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준석 후보로서는 1차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이 구도 지금 하면 55, 35, 10. 이 구도가 그래도 좀 출렁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끝났어 이겁니까? 네.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부담스럽네요. 끝났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니 왜냐면 요 수치가 네. 여론조사상으로서 한 49, 50, 30, 31, 6, 7 요게 좀 상당 부분 제가 네. 최근에 본 여론조사는 대부분 이 정도 수치였던 것 같아가지고 이게 구도 자체는 요동칠 만한 구도라기보다는 경직성 구도에 가깝기는 합니다. 일단 이게 다자 구도가 아니잖아요. 역대 대선 중에 요동치는 대선은 여러 번 있었는데 다들 다자 구도였어요. 2017년 대선 또 요동치는 대선이었었고 그랬지, 그때. 그리고 1997년 대선이 굉장히 또 요동치는 대선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대선들은 막 주자들이 혼재가 돼 있고 나타났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대선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당과 당 간에 딱 그 분명히 나뉘어져서 있는 거고 그리고 다자 구도보다는 양자 구도에 더 가까운데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특이한 게 역대 대선에서 1강 구도 대선이 있고 반반 양강 구도 대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1강 구도 대선에서
50% 지지율을 넘어가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강 구도가 돼버리면 나머지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예. 마저 하시던 얘기 마저 좀 들어보죠. 네, 제가 기억을 못하면 어쩌시려고. 그럼 처음부터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제 했던 얘기는 역대 대선에서 보면 일강 구도인 경우는 워낙에 승세가 분명하니까 표가 흩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을 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회창 후보도 일강 구도에서 나와서 15% 얻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2007년 대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 일강 구도인데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가 50%에 육박하거나 혹은 그걸 뛰어넘고 있다. 예. 예, 이런 점들은 일단은 현재 대선 구도는 경직성 구도에 가깝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별로 구도가 바뀌지 않을 거다. 바뀌려면은 그만큼 경직된 거를 파괴할 만큼의 충격 효과가 큰 일이 있어야 바뀔 것이다. 뭐가 있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닐까. 그걸 바꾸려면. 지금부터 바꾸려면 네네. 지난주에는 사실은 상상을 깨는 게 하나 있긴 있었는데 모두 잠든 후에 요거 지난주에는 왜냐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들 뭐 선거 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 입장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본 거니까 처음 우리가 봤어요. 설마 경선 저도- 끝났는데 이게 저도 뭐 뭐 수도 없는 경선 여론조사도 담당을 했었고 뭐 했지만 예. 30년 이상을 뭐 87년 이후에 분석을 해왔지만 예. 이거는 뭐 진짜 뭐 다들 뭐 파장, 막장, 끝장 뭐 장자 붙은 거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말씀드리면 중도는 고사하고 지지층도 달아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뭐 시장 대통령 이야기하는데 전 시장은 지금 또 안 도와주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전 시장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구시장.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선 가락시장, 선문시장을 떠나서 자갈시장을 떠나서 전 시장이 홍준표 시장이 전 시장이 도와줘야 되는 홍준표 시장이 미국 떠나면서 남긴 말이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제대로 사과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안 돕는다는 의미일 테고 한덕수 전 총리도 사실상 지금 도와줄 것을 거부한 거나 다름없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들이 안 도와주면 지지층들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안 도와주면 전 후보들이 안 도와주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 단일화 파장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든 빨리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른 건 차치하고 예.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이요? 그럼 지금 수습된 거 아니에요? 뭐 안 됐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권성도 원내대표는 뭐 다시 들어오고 선대위는 뛰었던데 수습 안 된 겁니까? 그걸 수습 안 됐다고 보는 여론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사퇴 안 해? 쌍권총으로 쐈는데 왜 한 총만 책임을 지는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인사도 인사인데 예. 김문수 후보의 기조가 되겠죠. 기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대선의 핵심 이슈인 이상 예. 현재까지 탄핵 반대가 탄핵 찬성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고 4월 4일 탄핵 파면 이후로는 더더욱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 구도를 계속 껴안고 갈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딱 패배를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과연 이제 아까도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 인터뷰를 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인선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기서 대선판에서 밀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관건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원래 컨벤션 효과란 거 있잖아요. 컨벤션 효과 후보가 되면 확. 그렇죠, 근데 그렇죠. 물론 지난주에 후보 교체 뭐 한 해 만에 그래가지고 컨벤션 효과는커녕 지금 역컨벤션 효과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뭐 새벽전 온갖 거 다 하고 어쨌든 후보가 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탄압받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짠한 마음 짠한 마음? 그런 것도 있을 수 예, 있죠. 이런 거로 컨벤션 효과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그걸 뭐 기대하기는 간단치 않을 그래요? 거고 빨리 이제 지금 어제 들어왔던 뉴스에 따르면 SBS 뉴스였나요? 사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엄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야죠. 그래서
헌 대표 좀 도와줘요. 뭐 이러면서 이제 똑같이 갔네. 참. 흉내난 거예요 지금. 박영규 씨인 줄 알았습니다. 사과합니다. 좀 도와줘. 모든 거를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한덕수 전 총리도 어떻게든 끌어내야죠.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도 미국에 있지만 예. 그래도 내가 하와이. 김문수 좀 도와주려고 그랬지. 뭐 이런 것 정도라도 좀 끌어내서 일단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많지 우리가 또 다음 주 출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문수 후보는 세 가지예요. 그래도 35라고 하는 제가 만들었던 이제 설명을 위한 수치에서 40 언저리까지 41, 2까지 올려야 뭔가 교두보가 마련될 거잖아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중도층이 좀 움직일 만한 이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해서 본인이 좀 희생하고 또 이재명 후보와는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이 부분의 지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 지역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선은 경경대전이에요. 김문수 경기지사 출신. 이재명 경기지사 출신. 나 동지사인데. 경경대전이에요. 그리고 예. 사실 경기잖아요. 유권자가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선거라는 건 뭐예요? 선거는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 다 합하면 말 그대로 경기도가 중요한데 이 경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면 이건 뭐 끝이에요. 경기도에서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직업군으로 보면 자영업종 그래서 시장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가락시장, 서문시장 또 계속 시장만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는 계속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다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가는데 지금 자영업하고 블루칼라 이 두 직업군을 가족 유권자들하고 합하면 거의 절반 정도 돼요, 유권자의. 이들을 위해서 막 특단의 공약이 나와야 돼요. 자영업, 블루칼라 이들을 그래도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다면 저는 정말 일반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들 그다음에 이른바 이 특수 예. 특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뭐 프리랜서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김문수표 공약이 나오느냐. 예, 이게 핵심이라고 알겠어요. 봐야 되겠죠. 이걸 한번 보죠.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슬로건 한번 좀 볼게요. 네. 선거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 포스터에 보면은 딱 붙어 있거든요. 일단 기호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요거부터 해보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요거 슬로건? 챔피언형 슬로건 챔피언형 슬로건 그건 뭐예요? 방어하는 어. 입장에 있고 어. 쟁점 회피형 예.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어. 하는 거고 예.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진짜 대 가짜. 어.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가짜였다. 그러니까 진보 대 보수라든지 이런 데서 탈피해가지고 진짜 대 가짜로 가겠다라고 하면 진짜가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런 안전한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 왜 진짜냐? 그리고 가짜하고 진짜하고 얼마나 크게 다르냐?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신박한 슬로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안전함을 추구한 슬로건이었다라고 봅니다. 굳이 슬로건에 모험을 걸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압도적으로. 지금 다른 후보들도 그렇고 좀 상투적인 슬로건에 가깝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뭔가 묘한 맛이 있는 슬로건이 또 대선 때 나와주면 재미가 아, 있는데 그래요? 저는 2012년 대선이 가장 슬로건이 좋은 뭐. 슬로건이었다. 3대 슬로건이었죠. 뭐요? 박근혜 후보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거는 1인칭이에요. 묘하게. 근데 박근혜 후보는 사실 국가주의적인 이미지인데 1인칭 슬로건을 썼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고 아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의 꿈이 이렇게 내 꿈이 이루. 그렇죠. 아 근데 그 내가 유권자들을 스스로 그렇죠. 투영해서 나의 네. 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라. 그거 또 괜찮네. 두고두고 회자되는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이것도 이제 감명하면서 뭔가 울림이 있는 네. 그런 메시지였고 안타깝게 탈락한 후보긴 하지만 저녁이 있는 삶. 네, 그거 손학규 후보의 이것도 명슬로건으로 아주 회자가 세련됐어. 지금. 네. 네. 노래도 있어요. 저녁에 있는 삶은. 아 그렇죠. 노래도 네. 있어요. 노래로 그래요? 특별히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근데 지금은 좀 상투적이라는 건데 1번 봤어요. 2번 볼게요.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이거는 뭐냐면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압승 모드죠. 예. 압승 모드니까 준비된 대통령 그냥 이대로 쭉 그러니까 이대로만 가면은 당선이 될 것이다. 예. 이건 이제 압승 코드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공격 코드예요.
자 보세요. 새롭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 나한테 하지만 그다음에 정정당당 김문수. 나는 적어도 사법 리스크 없다. 아 이건 이 사람 뽑아라. 이재명 후보 적용용이구나.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공격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까지 마저 이야기를 하면 예.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이거예요. 미래를 여는 선택 새로운 그렇죠. 대통령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 또 사진도 제일 커. 얼굴 그러네. 사진이 예. 제일 커요. 이게 뭐냐면 자, 이 얼굴을 크게 사진을 한 배경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1번, 2번 다 구시대다. 옛날 사람. 자, 그러면 미래는 이준석이다. 예. 딱 나는 40세. 그러니까 4번이잖아요. 이 얼굴이 좀 큰 거는 이준석 후보는 벽보고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벽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래요? 사진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왔어요. 예. 우리가 공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 차이가 그 있어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요해요. 아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미래를 여는 선택.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후보들은 과거 선택이다. 자기만 미래다. 이걸 이제 완전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 그다음에 1번은 압승, 2번은 공격, 4번은 미래. 딱 차별화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저 수민킴 얘기 듣고 보니까 2012년만큼 요 약간 뭐라고 그럴까? 이건 좀 약간 직관적이고 그렇죠. 진짜 대한민국 새롭게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선택 이거 약간 직관적이고 그 2012년 때는 뭔가 약간 이건 문학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은유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조금 더 쫄깃쫄깃하죠. 시적인. 네, 좀 뭐 전적이 입는 삶 아니, 사람이 먼저다 뭔가 이렇게 그때는 네, 좋았던 감상적으로 2012년에는 노래도 걸작이었어요. 다 그거 다 괜찮은데. 노래가 있는데 예. 이 내 꿈이 이거는 또 가수 김도영 씨인가가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요? 그 노래도 걸작이에요. 근데 조금 지금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는 뭔가 그런 감성적인 코드는 네. 조금 빠져 있는 거죠. 약간 판 자체가 이게 아주 치열하게 붙으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런 감성 코드를 더 많이 건드릴 텐데. 저는 쟁점이 많이 형성되고 하면 유권자들의 정책 관심도 다양한 쪽에 걸쳐져 있고 예. 이럴수록 슬로건도 더 좋은 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 예, 이번 알겠어요. 대선은 사실 소위 얘기하는 탄핵 또는 내란 문제 예. 하고 이제 그나마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건 이제 세대적인 문제 예. 이 정도로 좀 간소화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슬로건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우리 심심한데 오늘 저 방송 끝나고 역대 슬로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저는 그게 생각났어 슬로건 중에서 97년 때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그렇죠. 맞죠. 그걸 이번에 그대로 또 이재명 후보가 사용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네. 자, 이 대선판 가를 변수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측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홍전 시장 앞으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선배님의 제2칠 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 정부를 만들어 전진하는 자말에 깊이 공감한다. 돌아오면 막걸리나 나누시자. 뭔가 이렇게 보수 진영 쪽에 대한 이 통합 메시지 구애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쪽에서 떨군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약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큰 그래요? 타격감이 있는 메시지다.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예. 근데 한편으로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좀 후보와 정치 세력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근데 민주당이 지난 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예. 가장 강조해왔던 게 내란 종식이라는 네 글자였거든요. 근데 홍준표 전 후보는 탄핵에도 반대했고 내란죄는 무죄라고 했고 그리고 요즘 말로 내란 우두머리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대구에 세우고 서울로 간 사람인데 이 진정성에는 좀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플레이가 예를 누구의 들면 진정성? 이재명 후보의 그렇죠. 진정성? 네. 예. 내란 종식이라는 게 여기서 풀어져 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다거나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뭐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오히려 그 반대에 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수의 확장 뭐 정규재 기자나 조갑재 기자 만나는 것도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후하게 나오는 것은 좀 일관성은 저해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래요. 아니 이게 굉장히 아니, 왜냐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저 홍준표 후보 전 후보의 책사 브레인이었고 이 한동훈 전 후보하고 이제 TV 토론할 때도 이병태 교수 뭐 의견 가지고 한번 그렇죠. 논란이 있을 정도로. 아니,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 선대위로 들어간다는 기사가 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전문가를 다른 데에서 계시던 분을 영입하는 거하고 그 해당 정치인한테
어떤 목소리를 보내는 거는 다르다. 예. 자, 근데 어제 단독 기사로 이병태 교수는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또 보도도 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움직임이 있다는 거잖아. 예.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점? 마치 우리 삼국지 때 보면은 유비를 굉장히 난감하게 만들었던 것이 조조가 관우를 막 데려가려고 그래요.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에 예. 그런 게 상당히 유비로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장비로서도 형 왜 그쪽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가 노리는 보수 확장 통합도 전략적으로 이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수 김백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누가 갔다 이미 가 있는 뭐 윤여준, 권오을도 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병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전 시장하고도 70하고 이야기나 해봅시다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보수 쪽에 김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하나 뭐냐면 토론회를 했을 때 뭔가 이재명 후보를 대선 행보에서 선거운동에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리스크가 분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법 이런 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유권자에서 바라볼 때는 시선이 분산돼 버리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가볼게요. 김용태 의원의 비대위원장 선임. 요거는 효과가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요 조합. 일단 그 김문수 후보가 좀 이제 고령인 편이잖아요. 예.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연령대의 정치인인 건 맞는데 예. 이제 이 정도겠죠. 현재 수준으로는 앞으로 무엇을 보여주려나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의문이라는 게 꼭 부정적 의문뿐만 아니라 기대감 섞이는 의문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남은 기간에 무슨 조치를 할 거냐. 사실 선거 때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당내에서 뭘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비대위원장이 과단성 있게 정말 당의 어떤 낡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도려내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 의문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엄 때는 이제 해제 요구 표결에 들어와서 했고 많은 사람들이 김용태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탄핵 국면 때는 굉장히 좀 불명확한 그런 입장이었고 그동안에 조금 두각을 많이 드러내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좀 깰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숙제로 남겠죠. 일종의 뭐 올드 뉴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올드 뉴 조합이. 김문수 후보가 51년생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0년생이에요. 와 39살 차이네. 그게 상당히 파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 조화의 의미니까 일종의 지난 대선 때로 또 복귀를 해보면 2030 또 60대 70대 이상 이른바 세대 포이론이었거든요. 한 번 더 재가동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파격을 통해서 김용태 효과죠. 일단 주부층이라든지 또 학생들을 한 번 더 또 유입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준석 후보와의 교두보 한때는 또 천하 용인할 때 그 용자가 처음에는 김용태의 용이었어요. 나중에는 김용남의 용이 됐어. 지금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준석 후보와의 교두보인데 뭐 이준석 후보는 방금 전에 천하람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헌의를 안 하고 요거 뭐 이랬잖아요, 그죠? 예.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못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근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들어도 천하람 같긴 하다. 그래요? 비슷해. 네. 제가 몇 번 좀 천하람 위원장으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단일화 안 될 가능성도 꽤 커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김용태 정도면 이 2030이 이준석 후보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좀 일정한 차단 효과도 있지 않느냐. 예.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또 변수될 만한 거 윤석열 전 대통령 끝까지 뭐 저는 또 뭐였지 정확한 워딩이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였나? 야 계속 함께 하겠다. 김문수 후보 최종 확정된 다음에 네. 이 메시지를 냈어요. 계속 함께 하겠다. 이거를 보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랑 함께 하죠. 네. 이랬을까 아니면 왜 그러세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이랬을까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반응이 더 궁금해질 정도였고 민주당 좋아하나? 아싸 이러고. 저는 풍경이 떠올랐어요. 뭐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총괄 선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장면을 예.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를 본 것이 이게 컨벤션 아닌 컨벤션이었던 건데 예. 약자로 비춰지고 또 한편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야말로 윤 전 대통령이 미는 후보 아니야? 이런 인상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있었죠. 그러면서 묘하게 김문수 후보가 약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살짝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했는데 예. 싸움이 딱 끝나니까 아 이기는 편 우리 편 약간 이렇게 나선 셈이 됐어요. 윤 전 예. 대통령이. 예.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이 절대 이 탄핵 찬성 대 반대 구도로 가면 어허.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시 믿을 사람은 한 명인가 이런 생각을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가 지지층 결집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단일화 파장 겪었죠. 또 당내 경선 과정을 보면은 지지층도 지금 결집이 안 돼요. 4분 5열, 5분 6열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중도층은 점점 김문수 후보가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원하는 것은 침묵. 윤 전 대통령 침묵. 두 번째는 자진 탈당. 이걸 보면 자탈이죠. 자진 탈당을 원할 텐데 저는 이게 불투명해요. 이렇게 되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가급적이면 윤 전 대통령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는 것이 당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소장 김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